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명의를 만나다 진행을 맡은 외과 전문의 김동헌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치열한 의료 현장에서 끊임없이 소중한 생명을 살리고 있는 국내 최고의 명의를 직접 만나보는 시간, 명의를 만나다. 오늘의 명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이 팔다리나 무릎이 아픈 데가 있습니까? 무릎은 안 아픈데 근데 여기다가 뭐 성형수술이라면서 여기 한 번 했어요. 아이, 또 뭐- 절골술 했네요. 아이고 요즘은 약이 다 보험이 돼요. 그래 안 비싸다. 요즘은 약 얼마 안 한다. 오늘은 제가 공짜로 약 한번 줘볼 테니까 한번 먹어보고 많이 줄게요. 많이 주고 도움이 되면 약값 얼마 안 하니까 참지 말고 계속 약을 좀 사다 드세요. 여기가 아무래도 의료 취약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병원 접근성도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의료진들이 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환자들 힘이 되고 심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쉬는 날도 와서 이렇게 보니까 힘들 것 같지만 또 뿌듯하네요. 봉사하는 마음도 있고 하니까. 어서 오세요. 명의를 만나다 오늘의 주인공 김윤준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전문의 김윤준입니다. 오늘 또 이 귀한 자리에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오늘 좋은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께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자리 감사합니다. 예, 우리 몸 어딘가에 문제가 생겼을 때 TV를 보듯이 내 몸속을 자세히 들여다 볼 수 있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관절의 노화 그리고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느껴지면 이런 생각이 더 간절해지는데요. 오늘 명의를 만나다에서는 크고 작은 관절 질환을 눈으로 직접 보면서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관절 내시경 수술에 대해 국내 관절 내시경 분야의 명의 김윤준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전공 분야를 주로 진료하시는 질환에 대해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슬관절과 경관절을 주로 전공하고 있고요. 슬관절과 경관절이 작고 굉장히 치밀한 구조이기 때문에 관절 내시경으로 치료하기가 굉장히 좋은 구조물이고 이제는 큰 절개를 통해서 환자의 치유 기간도 오래 걸리고 불편한 점이 많았지만은 현재에서는 0.5cm의 작은 절개를 통해서 관절 내시경으로 모든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후유증도 적고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역량을 가지고 환자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최근은 이제 그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국내에서도 관절 질환 환자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비단 그 고령자뿐만 아니라 예. 20, 30대 환자도 예.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네.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요즘은 삶의 질을 영위하기 위해서 스포츠 활동이라든가 대외 활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주로 생계에 집중하다가 최근에는 삶의 질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스포츠 활동이 증가하다 보니까 스포츠 손상이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정형외과 질환도 상당히 증가하게 되고 또한 고령자들조차도 스포츠 활동과 운동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낙상이라든 사고를 통해서 굉장히 정형외과 질환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늘어나는 관절 질환, 그에 따라 치료법도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 관절 내시경 분야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관절 내시경 수술이라는 것이 우리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낯설게 느껴지는데 어떤 치료법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위내시경과 같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내시경도 4, 5mm 작은 우리 기구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내장 기관을 볼 수 있듯이 무릎과 어깨도 0.5cm 절개를 통해서 4mm 정도의 작은 기구를 삽입을 해서 크게 확대한 화면을 보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깨 인대가 떨어지면은 어깨 인대도 꼬맬 수가 있고 무릎에 연골이 터져 있으면은 연골을 잘라내거나 봉합할 수 있는 그런 시술인데 이 시술이 불과 10년 만에 급격하게 발전해 왔습니다. 네. 그로 인해서 치료 기술도 늘고 치료효과도 좋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다 찢고 열고 했던 수술을 모두 관절 내시경으로 수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치료 결과도 좋고
회복 기간도 훨씬 짧아졌습니다. 예, 최소 침습 수술이라 그러죠. 그렇습니다. 예. 이 분야가 관절 내시경뿐만 아니고 예. 외과 전 영역에서 그죠. 예. 뭐 복강경이라든지 또 흉곽경. 흉곽경. 예. 그 이제 특히 요새는 이제 로봇 수술까지 맞습니다. 도입이 되고 예. 있는데 이 기구가 굉장히 발전이 되면서 그죠. 맞습니다. 이제 또 기술도 발전이 되고 더불어서 이 수술이 이제 아주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이 있습니다. 말씀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죠? 예. 그 이게 국내에서 처음 도입된 것이 1980년대로 예. 생각보다 오래됐는데요. 예. 관절 내시경 수술의 특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80년대에는 내시경이 굉장히 오래된 기구라서 직접 기구를 들여다보고 봤었는데 요즘은 영상 기술이 발전하면서 조그만 기구를 통해서 삽입을 해서 그 영상을 크게 확대하고 돌려서 볼 수 있고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그 로봇닥이라는 이런 기구를 통해서 조작도 할 수가 있고 엄청난 발전을 이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라리 째서 잘 안 보이는 구조물도 조그만 절개를 통해서 오히려 더 크게 보고 조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미세한 수술도 가능. 미세 수술도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내시경이라면 흔히 진단 기구로 그죠? 맞습니다. 생각을 하는데 요즘은 이제 그 기술이 엄청 발전이 막 되어서 맞습니다. 그 치료도 같이 내시경을 진행하고 통해서 있습니다. 예. 뭐 잘라내기도 하고 필요 없는 것을 그다음에 꼬매주기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굉장한 발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관절 내시경이 모든 환자에게 시술되는 것은 아닐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주로 어떤 환자에게 시술이 되고 있는지 그죠? 관절염이 아예 심해서 인공관절을 하거나 열어야 될 수술은 적응증이 되지 않고요. 연골이 찢어지거나 인대가 터지거나 와술이 터지거나 했을 때 부분적으로 봉합이 가능한 수술 위주로 하면서 최근에는 골절 수술에서도 관절을 직접 들여다보고 조인트를 정확하게 맞춰서 하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수술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의 전체 수술의 70~80% 이상은 관절 내시경 수술이 가능하고요. 나머지 20~30% 정도도 관절 내시경 도움을 받아서 더욱더 정밀하게 수술할 수 있는 좋은 기술입니다. 네. 그 최근 그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줄기세포를 이식하는 방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요새 굉장히 유행하는 얘기인데요, 사실은. 맞습니다. 줄기세포 치료법이 어떤 치료법입니까? 줄기세포는 정형외과로 봤을 때는 관절이나 연골 손상이 있을 때 관절이나 연골 손상이 재생되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 사람이라든가 태아 제대열, 태아 탯줄에서 나오는 줄기세포 등을 모아서 허가를 낸 식품을 통해서 원심 분리를 해서 필요한 성분만 뽑아내서 주입을 하는데 이 치료 방법이 획기적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달아있는 연골은 돌아올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생각이었으나 최근엔 줄기세포 치료로 1년 만에 정상 연골의 80~90% 이상을 회복해서 인공관절을 할 환자를 하지 않고 마음대로 걸어 다닐 수 있게 할 수 있는 좋은 기술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떤 그 MRI라든지 다른 진단 방법을 통해서 진단을 하고 먼저 진단을 하고 이제 적응이 되는 환자에게는 적응증을 통해서 줄기세포를 넣어서 이식을 하게 됩니다. 재생의료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재생의학입니다. 이 줄기세포 치료는 그 원리가 어떤 원리로 관절이 재생되는 겁니까? 줄기세포는 모든 세포로 성장할 수 있는 세포 성분을 추출을 해서 자기 몸에 있는 골수라든가 다른 세포를 만나게 합니다. 만나게 해서 유착이 되면은 자기들끼리 이제 줄기세포가 재생되는 성분으로 호르몬 분비가 일어나면서 재생이 되게 되는데요. 그 효과가 엄청납니다. 엄청나서 최근에 줄기세포 치료는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재생의학으로 우리는 현재는 대세치료입니다. 대세치료라서 대체치료가 아니고 대세치료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줄기세포 시장이 관절뿐만 아니라 모든 의학적 분야에서 사용돼서 큰 효과를 발휘할 것입니다. 예, 그러면 줄기세포 치료를 통해서 연골이 뭐 완전히 복원되는 이런 치료인 겁니까? 얼마나 복원이 100% 복원은 힘든데 제가 줄기세포 시술을 하고 1년 뒤에 관절 내시경을 추시를 해봅니다. 다시 수술해서 살펴보면 90% 이상 재생이 되어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관찰을 해보면 90% 이상 대단합니다. 그죠? 실제 환자가 느끼는 통증이라든가 생활의 활력도 굉장히 좋아지고 획기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그래서 재생되는 기간도 뭐 일반적으로는 6개월에서 1년을 보는데 첫 3개월 동안이
급성 성장입니다. 아, 그래서 한 1년 정도 재생이 되면은 네. 재생은 완성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줄기세포 치료에 그 아까도 뭐 잠깐 얘기 있었습니다만은 예. 장점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없는 연골이나 관절 연골이 재생이 된다는 개념은 어째 보면은 없던 팔이 생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예. 원래는 걷지를 못했던 사람이 걸을 수가 있고, 네네. 뭐 평지를 걸었던 사람이 산을 탈 수가 있고, 네. 산을 탄 사람이 뛸 수가 있는 획기적인 치료 방법이고, 어쨌든 인공관절을 하면은 끝날 것 같아 보이지만 인공관절은 자기 무릎 연골이 아니기 때문에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자기 연골을 살리는 방법 중에 최선의 방법이 줄기세포 치료 방법입니다. 예. 그 인공관절은 그대로 이제 그 인공적인 관절을 예, 갈아 끼우는 방법. 심어서 예. 이제 이걸 통해서 활동을 운동을 하는 하고 거죠. 하는데, 예. 근데 아무리 이 기술이 발달되어 잘 됐다 하지만 예. 본인의 맞습니다. 그죠. 예. 그 구조물보다는 훨씬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자기 무릎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그걸 회복시킨다는 게 사실은 예. 우리가 옛날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힘든 거죠. 일인데 획기적인 좋은 치료 방법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주기세포 치료를 이제 효과적으로 받는 방법이 있습니까? 예, 줄기세포 치료는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앞에서 언급했듯이 MRI라든가 엑스레이 검사, CT 검사를 통해서 이 사람이 정확한 적응증이 되는지 네. 완전 달아서 완전 말기가 돼서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은 줄기세포로 치료를 할 수가 없고 또 나이 요소가 중요합니다. 나이가 너무 한 80세, 90세 되는 분이 줄기세포 치료를 하면 재생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효과가 없고 그래도 한 7, 80대 이전에 어느 정도 건강한 관절을 가지고 있고 MRI, CT를 통해서 정확한 적응증이 되는 사람을 골라서 해야지만이 효과가 좋고 술기 또한 잘하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아, 그렇죠. 관절 전문의가 해서 잘하는 사람이 해야 효과가 좋지 대충 끌고 놓고 하면은 실컷 수술해놓고 결과가 안 좋으면 더 안 좋은 결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아, 예, 우리 윤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 그러니까 아주 그 경험이 풍부한 예. 그죠. 의사가 해야 결과도 좋을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죠. 반대로 관절 내시경 수술이 혹시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절염이 너무 심해갖고 조인트가 완전 바짝 붙여서 내시경이 들어갈 틈도 없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염증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기타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차라리 열어서 보고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90% 이상은 적응증이 되지만은 한 10% 정도에서는 너무 심한 관절염이 말기가 됐거나 아니면은 다른 기타 여건이 안 좋을 때는 시행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실제로 시술했던 환자 중에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으신지요? 예, 확실하게 있습니다. 저희 모친입니다. 아, 네. 저희 모친이 관절염이 심해서 사실은 줄기세포 치료나 조원 치료가 나올 때마다 사실 제일 먼저 시행해 봅니다. 남들보다. 그래서 환자들한테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희 모친도 치료를 했는데 저를 믿고 수술하시면 됩니다. 환자들이 많이 믿게 됩니다. 아, 그러시네요. 실제로 효과도 좋고. 실제로 저 주변에서도 예.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 뭐 줄기세포로 하면 예. 이제 그 인공관절을 피할 수 있다고 하던데. 예. 그 이제 저도 이제 좀 자신 있게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 아무래도 이제 통증이 큰 걱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마취하여서 물론 하게 될 텐데요. 마취는 주로 뭐 어떤 마취를 합니까? 주로 저희 정형외과는 팔, 다리이기 때문에 뭐 무릎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하반신 마취, 전신 마취면 아무래도 못 견할까 걱정도 하겠지만은 하반신 부분 마취로 진행하고요. 어깨 같은 경우도 부분 마취로 진행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전신 마취를 한다면 환자들이 거부감도 많고 걱정 많이 하시겠지만 하반신 마취나 부위 마취로 진행하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그 수술 시간도 짧습니다. 무릎 같은 경우는 30분 내외로, 어깨 같은 경우도 20분 내외로 하기 때문에 빨리 하네요. 시간도 짧고 회복도 빠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되게 이렇게 무릎이 안 좋은 분들이 노인들이 많은데 그죠? 맞습니다. 수술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합병증 같은 것을 이제 걱정을 하는데 수술 시간도 짧고 하니까 마취도 이렇게 출혈도 적고 일종의 부분 마취를 통해서 맞습니다.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 이제 이 시술에 뭐 부작용이나 합병증 같은 것은 없습니까? 물론 모든 시술이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관절 내시경도 사실은 우리가 공간을 확보해서 보기 위해서는 그 내시경 공간 안으로 물을 주입합니다. 물을 주입해서 그 물의 압력으로 공간을 확보해서 보기 때문에 그 물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붓는다든가 아니면은 당뇨가 심한 환자들과 염증이 생긴다든가 다른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지만은 그래도
열어서 개방성을 한 수술에 비해서는 합병증 비율이 훨씬 낮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시대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는 맞습니다. 걸 예. 느낍니다. 그죠? 예, 예. 수술 후 사후 관리 또한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것 같은데요. 예, 예. 수술 후 관리는 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수술은 수술 방법에 따라 약간 달라지긴 하지만 네. 기본적으로 염증이나 부종을 예방하기 위해서 다리를 거상하고 이렇게 세우고 얼음찜질을 고려하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깁스 고정이라든가 네. 우리 보조기 고정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통 무릎 줄기세포 같은 경우에는 절골술이라고 뼈가 휘어진 것을 바로 잡는 시술을 같이 하기 때문에 네. 보통 깁스 고정을 2, 3주 했다가 네. 체중 부하를 3주 뒤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네. 예. 그 3주 동안 이제 계시는 동안에 근육 소실이라든지 예. 뭐 이런 부분 때문에 혹시 곤란을 겪지는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네. 왜냐하면 3주 동안 고정을 하게 되면 근력도 떨어지고 관절 운동도 제한이 되고 연세가 관절이 많기 구축이 때문에. 됩니다. 예, 예.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관절이 구축이 되지 않게 예. 우리 기계적으로 운동을 물리치료를 한다든가 아니면 근력 강화 운동을 틈틈이 시키게 됩니다. 네. 그래서 3주 뒤에 체중 부하나 움직이게 됐을 때 바로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술만 하는 게 아니고 예. 수술 후 관리까지 포함해서 재활도 포함해서 예. 재발 포함해서 이게 토탈 케어가 맞습니다. 되어야 이제 훌륭한 진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결과도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 관절 통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아주 많습니다, 많습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조언을 해주신다면 혹시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저한테 찾아오신 분들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이 나이에서 이 수술을 해도 되겠습니까? 죽을 때가 다 돼가는데 항상 저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제가 의사 전문의를 딴 지가 16년 차인데 뭐 우리 선배 의사에 비해서 훨씬 낫지만은 아이고, 저는 어릴 감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10년 전에 보던 환자들 수명에 비해서 지금 기대 수명이 높아졌고 이전에는 뭐 80살, 70살만 돼도 죽을 나이가 다 됐다 생각하지만은 그렇죠. 지금은 100살, 120살, 100세 시대가 넘어가기 때문에 1년을 살더라도 2년을 살더라도 무릎을 나사갖고 어깨를 나사갖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항상 환자들한테 희망을 심어줍니다. 네. 예. 저도 사실은 장수학회에 가보니까 예. 인간이 얼마 동안 최대 살 수가 있느냐 예. 이 문제 토론하는 걸 봤거든요. 예. 그게 이제 장수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예. 얘기가 그 우선 동물 실험을 통해서 해보니까 2배 평균 생존 기간의 2배를 살 수 있더라. 예. 그렇다면 인간에게 평균 생존 기간이 2배라면은 예. 대강 쳐서 150세 정도 되거든요. 맞습니다. 예. 사람도 관리를 잘하면 예. 150세까지 살 수가 있고 예. 이제 보통 관리를 하면 예. 125세까지는 살 수가 있다. 살 수가 있다고 그래 보고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관절 분야도 예. 이제 앞으로 기대 수명이 길어지고, 건강 수명을 위해서 그죠. 예. 계속 관리를 하고 맞습니다. 진료를 잘 받는 것이 옳겠다 그런 예, 생각이 듭니다. 그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관절염 환자들에게 예. 좋은 운동, 예. 우리 운동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죠? 맞습니다. 좋은 운동과 피해야 할 운동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젊었을 때는 마라톤도 하고 격렬한 운동도 하고 심한 웨이트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약하고 가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약하고 가늘게. 산을 타는 것보다는 평지로 걷기. 네네. 그리고 너무 심한 운동보다는 수영이나 아크로빅 같은 약한 운동. 예. 그 대신 근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벼운 웨이트는 좀 하고. 그래서 가늘고 길게 살아야 됩니다. 사실은 마라톤 42.19 뛰고 뭐 자기는 열심히 한다는 사람들 보면 조인트가 다 망가져 있습니다. 네. 아까 원장님 말씀드린 장수학회에서 150살까지 살아도 네. 조인트가 안 좋으면 걸을 수도 없고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삶의 질이 엉망이죠. 예, 건강한 삶을 위해서 적당한 운동과 무리하지 않는 적당한 운동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등산, 계단, 오르기보다는 그 이제 몸도 안 좋으면서 나는 하겠다. 예. 계단을 뭐 15층을 탄다 이런 거는 잘못된 운동 방법입니다. 예, 무리가 따른다 이 맞습니다. 말씀입니다. 예. 그죠? 이제 저도 사실 좋은 걸 배웠습니다. 예. 그러니까 평지를 걷고 가늘고 길게 살아야 돼. 예,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가. 예, 지금까지 이 정형외과 의사로서 환자를 보면서 지키고 있는 신념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가짐이 뭐 혹시 있으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일 먼저 좋은 시술이 나면 저희 어머니부터 권합니다. 먼저 해봅니다. 아, 네. 저는
환자를 볼 때도 어머니나 아버지 같이 보고 항상 환자를 대할 때 좀 친근하게 대하고 환자가 마음이 나아야 몸이 낫습니다. 예. 몸도 중요하지만은 편안하게 해주면서 낫습니다 희망을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명의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환자를 기쁘게 해주고 환자가 마음이 편안한 게 명의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몸도 따라옵니다. 아주 그 훌륭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 몸도 병도 치유해야 되지만 마음까지 네, 마음도 그저 치유해야 돌봐주고 치료해 주는 거 그게 의사로서 아주 그 훌륭한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관절염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희망을 버리지 말고 안 낫는다 생각하지 말고 낫는다. 우리는 지금부터 좋은 삶을 살 수 있다 생각하고 하면은 더 좋고 편안하게 걷고 즐기면서 살 수 있습니다. 결국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면 좋은 전문의를 찾고 좋은 치료를 하시면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혹시 최근에 연구 중이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줄기세포 분야가 제가 제일 관심이 많은 분야인데 줄기세포도 종류가 많습니다. 네, 뭐 태아 제대열 줄기세포도 있고 자기 몸에서 빼는 줄기세포도 있고 많은데 어쨌든 저도 대학에서 전공을 줄기세포를 하고 나왔고 앞으로도 줄기세포 분야에 대해서 더 나은 치료 방법이 없는지 최선의 치료 방법을 연구해보고 환자한테 최고의 치료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예, 훌륭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요새 줄기세포를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체지방을 채취해서 거기서 줄기세포를 본인 거를 받아내서 또 배양을 해서 많은 방법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죠? 맞습니다. 예. 그럼 앞으로 혹시 꿈이나 또 개인적인 목표 같은 게 있으신지요? 저는 아까 말씀하신 모든 환자들이 즐겁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 좋고 기회가 된다 하면 줄기세포 재단이라든가 아니면 또 많은 사람들에게 싼 가격에 줄기세포를 쉽게 접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싶은 게 제 꿈이고 뭐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명의를 만나다 정형외과 관절내시경 치료 분야의 최고의 명의 김윤준 교수님과 함께 해봤는데요. 실은 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김 교수님에게는. 그런 바쁘신 중에도 오늘 시간을 내주신 우리 김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명의를 만나다 다음 시간에도 질환별 최고 명의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